대상승장 맞다는 이야기만 제가 몇 번을 드려야 됩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대사는 못 막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롱만 보는 남자 롱보남 베이지컬리입니다. 현재 시각 12월 14일 오후 6시고요.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직전 영상 복귀 30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전 영상을 여기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이번에도 롱이다.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이거는 상승장 길목에 만난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조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분석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이 저점을 이탈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 42.8K까지는 최소한 간다. 그게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갔지만 유턴해서 40.8K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자꾸 왜 롱만 보고 있냐, 상승만 보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왜 상승을 봤는지, 그리고 왜 앞으로도 상승을 볼 건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구간에 두 가지의 패턴이 있었는데요.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있었고, 삼각수렴 내부에 하락쇠기형 패턴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발견하고 하락쇠기형 패턴을 돌파한 상태다. 이거는 삼각수렴 패턴 상단부까지 도전하러 간다. 그리고 삼각수렴 패턴을 상방 돌파하면 연계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톡방, 텔레그램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여기 횡보하고 있을 때 상승 관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락쇠기형 패턴 돌파하고 리테스트하고 상승하고 삼각수렴 패턴 돌파하고 추가 상승을 보여준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상승을 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자, 이 구간이 급락을 했던 자리에 최저점 밑꼬리 구간이에요. 밑꼬리 찍자마자 반등하면서 2.3K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통상적이라면 이런 밑꼬리 구간을 빠른 시일 안에 재이탈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이 밑꼬리 자리를 근소하게 재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스탑 헌팅을 해 먹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죠. 지난번에 했던 분석입니다. 이런 자리 자체도 이탈을 하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 스탑 헌팅을 해 먹으면서 더더욱 이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42.8K까지의 상방을 보고 있던 거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뭐 하락을 하든 급락을 하든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조정의 관점으로 바라볼 생각이에요. 조정의 관점. 상승장 길목에 발생하는 조정.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이고요. 제가 대상승장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RSI 과매수권 구간을 살펴볼 건데 지금이 RSI 과매수권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과매수권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구간 RSI 과매수권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조정을 줍니다. 하지만 결국에 다시 올라서 최고점을 찍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과매수권에 들어왔지만 조정을 잠깐 주고 최고점을 찍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주봉이기 때문에 80%가 넘는 상승입니다. 이 작은 구간,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서도 과매수권에 들어왔지만 잠깐 횡보를 한 다음에 결국에 또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도 과매수권에 들어왔다. 그리고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저의 큰 뷰입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다? 과매수권에 처음 진입한 자리는 찐 최고점이 아니다. 오케이? 여기는 찐 최고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니죠. 자, 그대로 비트코인 주봉 차트이고요. 주봉상에 7주에서 8주 연속으로 양봉을 보여준 구간들이 있어요. 8주 연속 양봉 보여준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8주 연속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7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이에 7주 연속 양봉 구간은 3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상황을 봅시다. 현재 구간을 제외하고 본다면 총 4번 있죠. 자, 첫 번째 8주 연속 양봉 구간, 그 다음에 조정을 주지만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7주 연속 양봉 구간 다음에 횡보를 하지만 결국에 더 오른다. 여기서도 7주 연속 양봉 다음에 횡보를 진득하게 하다가 결국에 더 오르죠. 그 다음에도 7주 연속 양봉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또 오른다. 그리고 지금도 8주 연속 양봉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에이, 똑같이 가겠냐? 그렇게 쉽게?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투자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잃게 하는 말이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뺏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반대로 해야겠죠. 어떻게?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분석이 지금 이 분석이에요. 이번에도 똑같이 과거처럼 큰 상승장으로 이어진다. 즉 지금 발생한 최고점은 찐 최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랙탈적인 이야기죠. 과거 차트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프랙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토탈 차트 상에 발생한 프랙탈 분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탈 차트 월봉이고요. 월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구간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서 2020년도까지의 구간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구간과 굉장히 유사하다. 프랙탈적으로 유사하다. 그러면 어떻게 유사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점을 찍었다. 두 번째, 조정을 준다. 세 번째, 반등을 한다. 네 번째, 긴 하락장에 접어든다. 다섯 번째, 큰 반등을 한다. 여섯 번째, 2차 조정을 준다. 일곱 번째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상승으로 접어든다. 오케이? 그리고 이 7가지의 일련의 과정이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프랙탈적으로. 자, 볼게요. 첫 번째, 최고점을 찍었다. 두 번째, 조정을 준다. 세 번째, 반등을 한다. 네 번째, 긴 하락장에 접어든다. 다섯 번째, 큰 반등을 주고, 여섯 번째, 2차 조정, 마지막 조정을 준 다음에 7단계, 큰 상승에 접어든다. 현재는 큰 상승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구간들이 비트코인 주봉 과매수권을 살펴봤고, 이거는 주봉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8주 연속 양봉을 확인했고, 이것도 주봉이고, 그리고 방금 전에 토탈 차트 프랙탈을 확인했죠. 이건 월봉. 그러면 제가 확인한 구간들이 주봉, 월봉, 굉장히 큰 구간들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컬리님 영상 올리고 나서 2% 내려갔는데요, 3% 내려갔는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지를 마세요. 저는 2%, 3%처럼 작은 구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작은 구간에 목매다가 10%, 20%, 30% 구간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저는 작은 구간을 보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에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5% 동결이 됐는데요. 지난번과 지지난번에 이어 3번 연속 동결입니다. 미국 금리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도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동결을 하고 있다. 마지막 인상을 끝으로 3번 연속으로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동결인데 이번에는 왜 올랐냐? 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준 내년부터 금리 인하 돌입 시기는 불확실. 금융시장이 환호한 이유.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이고 나스닥이고 할 거 없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동결인데 왜 이번에는 상승을 하고 있냐? 왜 환호성을 자아내고 있냐? 그 부분을 알아보자면, 자, 점도표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3년은 이제 5.5%로 고정이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거, 2024년에 점도표를 확인하게 되면 5.5% 위에 점도표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죠. 5.5%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인하를 하거나. 오케이? 즉 이 말이 뭐다? 2024년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는 연준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동결을 보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동결은 딱 2명 보고 있죠. 이 점도표가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점으로 찍은 거예요. 예, 투표를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인상은 없고 인하만 있다. 동결과 인하만 있다. 오케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주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딱 잘라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호재에 힘입어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코로나 불장 최고점에 거의 육박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나스닥은 코로나 불장 최고점, 역사적인 최고점과 1% 정도밖에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역사적인 최고점 경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봉 월봉에서 대상승장 힌트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두 번째,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극히 낮다. 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극히 낮다. 점도표 상으로는 아예 없다. 세 번째, 2024년은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 오케이? 네 번째, 나스닥 반만 따라가자. 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비트코인 대상승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에서 숏 칠지 고민하기보다는 어디에서 롱 칠지, 매수를 받을지, 아니면 뭐 현물을 살지, 그것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숏 버튼을 뺐습니다. 숏을 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단타를 치겠다. 1%, 2% 구간 혹은 뭐 3%, 4% 구간, 이런 작은 구간 사이에서 단타를 치겠다는 게 숏 버튼입니다. 근데 나는 좀 길게 보고 싶다. 큰 구간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물론 단타로 끝낼 수도 있지만 큰 구간을 노리고 싶으면 롱 버튼이 답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영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